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확진자가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자가 방역망을 이탈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 100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날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교 운동부의 인권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사우나 직원들 3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동구에서는 고시학원 수강생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선별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SM사우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바로 가시고 들리시면 안 돼요. 공사 나올 때까지 들리세요. 119번째부터 121번째 확진자들은 또 다른 사우나 직원이자 광주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인 57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M 사우나 같은 경우는 57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 위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그 확진자의 경우 그 사우나 옆에 위탁에서 그 매점이라든가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남의 26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우나가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건물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의 자진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117번째 확진자가 다닌 광주 고시학원을 폐쇄하고 학원 수강생 등 100여 명의 관계자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시작점을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 사무실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4일 목포시 부주동의 미용실과 독서실, 포장마차 등을 들렀고 다음 날에는 한평군 소재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으며 현재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1일과 2일 사이 광주 117번째 확진자와 같은 고시학원을 다니며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10시간 동안 잠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랬다는데 이 확진자의 돌발 행동에 한때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꼬울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잠적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확진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118번째 확진자는 그젯밤 11시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소 직원에게 남겨 140여 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GPS 등으로 남성을 추적해 결국 영광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지 노동일 하시는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행히 A씨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지만 광주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A씨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37번째 확진자 역시 고발 조치했습니다.
118번째 확진자와 37번째 확진자처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와 자가격리자들의 항의로 통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마스크와 온도계 등을 쇼핑백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하루에 한 번 격리자들에게 전달되는 물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체온계하고 일반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5가지 용품 보내고 10여일 동안 광주에서 9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자도 급증했습니다. 광주에선 1,670여 명가량의 자가격리자가 2주간 격리에 들어갔는데 특히 자가격리자 60%가량이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신 분들 인적사항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수칙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하루 2번 격리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통화와 불시점검으로 격리자의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와 자가격리자들의 항의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게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무단으로 집 밖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다 결국 고발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격리 중에 양성으로 전환된 확진자가 나온 만큼 방역당국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과 지역주의의 벽을 넘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이 양자 구도로 물러설 수 없는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이 한 발 앞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과 자신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맞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이번 당대표 경선을 영호남 대결 구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대표로 당선되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쟁 상대와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위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강조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 약속은 정확하게 유효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직 40일 넘게 남아있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과 김부겸 전 의원의 견제론이 맞붙어 결과를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의 선택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만큼 두 당권 주자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기업이 5억 원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만 5%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기업에 걸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도 유치해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취지인데요. 광주와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발전이 먼저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광주 상공회의소 이후형 기획조사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명을 내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정부가 최근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 겁니까? 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보고자 유통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 중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수도권을 포함한 것이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를 포함한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상의가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수도권에 걸려있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공장 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여 입지를 우선 제공하게 되면 유턴 기업들이 당연히 여건이 좋은 수도권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을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통기업들이 수도권만 선호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광주는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네. 영향이 있겠죠? 네. 당연히 기업 유치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기업과 엠플레이스 등 국외 기업으로부터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유치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또 기업 입장에서는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또 털을 잡게 될 텐데요. 네네. 우리 지역 경제계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들은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인을 포함한 경제계에서는 국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산업부, 코투라 등과 협력하여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유턴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의는 유턴 지원반을 중심으로 유턴 희망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 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상공회의소 이후형 기획조사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잡이 선박의 저반과 피양 장소로만 인식되어 온 어항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과 레저 스포츠, 휴식이 가미된 다기능 항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우젓과 병어 등 서남의 대표적인 제철 어류 집산지인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연중 내내 어선과 상인,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항만과 부대시설이 낡아 불편합니다. 바닷가 쪽으로 다니는 차량 공간이나 이 유입 공간들이 좁아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송도항이 새롭게 바뀝니다. 278억 원을 들여 3년간 축구장 2개 크기가 넘는 면적을 매립해 부두 공간을 넓힙니다. 상가가 전면에 배치되고 기존 건물이 있는 공간은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물김 주산지인 해남 어란진항과 진도 수품항을 비롯한 전남 지역 20개 국가어항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완도 청산도항과 진도 섬항항 등 관광객이 몰리는 항구에는 이미 조성된 강진 마량항처럼 공원과 수산물 판매, 낚시센터 같은 레저 스포츠 공간이 더해집니다.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항을 개발을 했으나 지금은 진수, 관광, 어촌 관광 이런 중심으로 해서 다기능적으로 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들이 지역 명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억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사회복지관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산구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A팀장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A씨가 기관장 승인 없이 담당자가 결제할 수 있는 보조금 지출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부의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133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갑질이 있었는지, 또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제 오후 3시 30분쯤 영광군 백수 폐안가 갯바위에서 68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가 특별한 외상이 없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의 한 교차로 주변에서 4.5톤 화물 트럭이 KTX 철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둔 통행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넘어져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이 원상 복구되기까지 약 5일 동안 도로 통행이 일부 통제된다며 시민들에게 우회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초반에 다치는 바람에 높은 바운드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네, 첫 타석에서 안타 치고 출루하는 이창진입니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터커의 선제 투런 홈런. 워낙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 순항하고 있고요. 자, 높았네요. 볼넷입니다. 지플 카운트 유한준은 출발 몸쪽 빠졌네요. 볼넷입니다. 유한준과 배정대 연속 볼넷. 카운트 제7구 빠집니다. 3연속 볼넷. 자, 초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나지완 잡았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태거. 3루에 있던 유한준이 몸을 밟으면서 한 점 추격. 그리고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졌어요. 한 점 더. 2대2 독점. 기아로서는 한 점은 뭐 주는 점수였습니다만 게다가 7월부터 좀 살아나고 있어요. 보크가 선언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KT 역전. 80%가량 됩니다. 자, 떨어뜨렸고 스윙 삼진 나다운
홈에서 공 떨어졌어요. 공 떨어지면서 홈에 들어왔습니다. 로하스까지 들어오면서 6대2입니다. 6대2. 창진 축구를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우익수 로하스가 잡아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대2. KT 위즈가 오늘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3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시범 도입한 안심해수욕장의 성수기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웅천, 보성 율포해수욕장 등 안심해수욕장 제도를 도입한 11개 해수욕장의 극성수기 예약률이 지금까지 51%에 그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파가 많지 않은 전남 해수욕장에 예약제를 도입한 것이 무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장 접수도 가능한 데다 아직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예약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상반기 매출액이 급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방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12억 3천만 원보다 무려 11배가 증가한 1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 매출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매출액 3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3주 동안 학생들의 귀가를 중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광주과학고가 오는 24일까지 전교생의 귀가를 중지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광주과학고는 광주 지역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된 전교생 3분의 2 등교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3D 프린팅 업체 대표가 자체 제작한 마스크 클립을 기부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대권 대표는 하루 종일 마스크 쓰는 아내가 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클립을 직접 제작하게 됐는데요. 하루에 50여 개씩 만들어 벌써 3천여 개의 클립을 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도안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더운 날 긴 시간 마스크 쓰는 사람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도 어려운 요즘 해남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인기가 눈길을 끕니다. 해남미소에서는 군수가 보장하는 해남산 농수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7억 6,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해남미소는 올해 같은 기간 2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모바일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 기회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1980년대 광주 시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광주의 1차 캐스팅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주인공인 특수부대 편의대원 박한수 역할엔 배우 민우혁, 가수 태희, 서은광이 캐스팅됐고요.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윤희건 역에는 배우 민영기, 김찬호가 캐스팅됐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오는 10월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담빛 예술창고의 신관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14팀의 작가가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예술 전시인데요. 팬데믹 혼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예술가들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또 새로운 공간에 맞는 다양한 융복합 작품들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의 더위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긴 합니다만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매우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고요. 담양도 30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더운 날씨
날씨가 지속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완도는 28도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